지금의 우리네 상황은 꽤나 심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임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저 자신의 처지가 안 좋음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탓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며 살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저 좀 지나면 나아지고 미래는 막연하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그 잘못됐다라는 걸 머리로는 느끼면서 이제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됐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결정이 엄청 엉망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네 삶은 꽤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 저축해서 이제 예금이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좀 짜증은 나지만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내공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의 상황을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잘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신의 처지 안에서 나름 잘 지냅니다. 그닥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불편한 게 조금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의 현실이 공물가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빚을 왕창 져서 그 무리한 빚 때문에 이제 인생 자체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부채들 때문에, 빚 때문에 이제 삶이 저 절벽 끝까지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너무 세상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5억을 빌리는데 대출 이자가 뭐 1.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 놓고 이제 따져보니까 월세보다 더 좋거든요. 이렇게 쉬운 게 뭐가 있나. 이제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된다는데 이때 대출을 왕창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빚을 왕창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빚을 냈던 그 시점에서는 1% 후반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부담이 적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1%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5% 중반이죠.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5배 이상이 된 거죠. 꽤 이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율이, 이자 금액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이제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성자본 적립 1% 적립, 그리고 이제 기타 뭐 DSR 적용 이런 것들로 이제 감당해야 될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분명히 5% 중반이었는데 왜 나만 8%가 되고 9%가 되고 왜 나만 10%이지 뭐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담이 크게 늘어날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계속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을 뿐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느끼게 될 상황들은 꽤나 무자비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모르는 겁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탓해야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미친듯이 일하면 또 나아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참을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이제 패배감에 쩔어서 그렇게 빚 갚으며 고개 숙이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상태로 또 적응이 돼서 이제 에너지가 안 생겨서 그냥 아래로 또 아래로
점점 더 추락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연히 그냥 정신줄 놓고 살다 보면 남들에게 휩쓸려 다니다 보면 뭐 재테크 전문가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말에 이제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젖어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죠. 자신이 늪에 빠져 있는지 자신이 상황이 매우 안 좋은지도 의식도 못하면서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이 고통이나 충격은 더 심해지고 뭐 이래저래 더 난감할 겁니다. 근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곤욕스러울지 앞으로 얼마나 잔인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사람들은 계속 빚을 지며 살 겁니다. 감당 못할 빚에 올라가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이제 빼앗긴, 그들이 이 세상에 이제 빼앗긴 이제 채권이든 그림이든 고가 자전거든 고가 예술품이든 가지고 있는 기증품들이 전부 다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또 아주 헐값에 싸게 또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빚지지 않아야 돼요. 자기 삶을 좀 잘 이제 채워나가야 되죠. 그래야 삶이 안전해지고 지켜지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언제든지 궁지로 내몰리고 인생이 허망해지고 허탈해지고 암담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뭐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뭐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 개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냥 웃기는 거죠. 현실이 어떠한데, 앞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고 심상치 않다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서서히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면 뭐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삶의 모습을 하며 살겠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